네, 이번 시간에는 대표값과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대표값 자료의 중심 경향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 예를 들어서 5명의 수학 점수를 우리가 조사해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63점, 예를 들어 85점, 74점, 95점, 86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다면,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놓기만 해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간추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어떤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그 하나로 표현한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값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죠. 수학 점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값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평균이에요. 이제 중심적인 어떤 그 대표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평균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평균 전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개수로 나눈 값. 별량이란 단어에 대해서 일단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외우는 거, 수학은 머리로 외워서는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실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별량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별량은 쉽게 말하자면 점수, 이런 거예요. 시험 점수, 뭐 온도, 그 다음에 무게, 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별량의 뜻은 이제 변하는 양이라는 거거든요. 변하는 양. 그러니까 점수가 항상 고정돼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수학 점수를 조사한다. 뭐 그러면 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그 점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값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하는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의 의미예요.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그거를 다 더한 거, 총합을 별량, 점수의 총 개수로 나눈 값.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점수 평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총점을, 그죠? 이게 총점이 별량의 총합이죠. 이거를 과목수로 나눈 거죠. 이게 별량의 개수예요. 그죠? 별량의 총 개수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성적을 평균 낼 때 쓰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학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이런 수학적인 용어를 자기 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과목수분의 총점으로 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으로 이렇게 통역을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이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과목수분의 총점이구나 해갖고 교재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자신의 용어화 시키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좀 더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량의 개수, 과목수 분의 별량의 총합, 총점, 이것이 평균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뭘 물어보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자료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세요,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3번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하고 그냥 평균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크게는 자료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죠? 자료의 수. 도수 분포표는 지금 그냥 일일이 나열할 경우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많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를 없애서 계급을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뭐 80에서 90점대가 뭐 전교에 한 학년에 20명 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점수를 여기서 계급값, 그러니까 요 중간값 85점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이에 있다면 뭐 82점이 있을 수도 있고 87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모두 다 이제 대략적인 평균으로 85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평균에서 이제 이거 총합을 구할 때, 그죠? 여기 20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점수를 계급값 곱하기 도수로 계산을 해서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계급으로 잘라놓은 계급값, 이게 중간값이에요. 그 계급의 중간값에다가 해당되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수, 도수를 전부 다 곱해서 총합한다. 이렇게 되면 총점의 의미가 돼요. 얘도. 그죠? 이게 총점이 될 거고, 총점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도수의 총합은 뭐냐면 도수가 이제 자료의 수거든요. 도수의 총합이라는 건 자료의 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몇 개이냐는 거죠. 예. 그 자료의 수. 그러니까 점수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그 학생들의 평균을 내려면 그 학생들의 총점을 다 구한 다음에 학생 수로 나누죠. 예. 별량의 개수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이제 계급값에다가 해당되는 계급의 있는 수를 다 곱한 다음에 자료의 총수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값을 열면서 그 전개되는 내용이고요. 교재에서요.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 다음 자료의 평균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구해보라는 문제죠. 이거 한번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자, 차이가 지금 보시면 자료가 되게 수가 적죠. 한 6개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평균의 의미대로 그 구해보면 5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3 총합을 개수로 나눈 값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0이 될 테고, 그죠? 3 더하면 6에 6 더하니까 12가 되고, 8을 더하게 되면 얘가 20이 돼서 전체 3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6분의 30이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시면 되고요. 유제 2번. 다음은 어느 중학교 봉사 동아리 학생 10명의 각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평균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평균하고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신 분들은 이제 평균하고 도수분포표는 무난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어찌됐건. 자,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은 일반적인 평균과 다른 게 뭐냐면, 계급값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계급값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계급값이라는 건 현재 이게 이제 계급인데, 그죠? 이 계급에 대해서 각 계급에 대한 중간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는 10이 될 거고, 얘는 30이 될 거고, 얘는 50이 될 거고, 얘는 70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 계급에 대한 도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점이, 예를 들어 여기서는 10kW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주냐면, 이제 10 곱하기 1 더하기 30 곱하기 4 더하기 50 곱하기 4 더하기 70 곱하기 1인데, 그죠? 이렇게 계산한 게 뭐냐면 지금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말 그대로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 총 몇 명이냐면 10명이라서 여기를 이렇게 10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약분이 되면 바로바로 약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마다 0이 하나씩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 계산해서 나누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10을 없애면서 여기는 0을 다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1이 남으니까 1 더하기 4, 3, 12, 4, 5, 20, 자,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13이 되고 이거랑 만나서 20이 되고
이게 40이 되죠. 그래서 평균 전력량은 40kW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를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챕터 1에 대해서 대표값과 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대표값, 중앙값, 그리고 채빈값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